괴담 읽어주는 남자. 클라우디아 윈터의 지침. 미궁 저택에서 살아남는 법. 규칙 1. 원형 창문은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절대로 원형 창문을 가지고 도박을 걸지 마세요. 안전하게 출입이 둘 다 가능한 사각형의 창문을 이용하세요. 삼각형의 창문은 무조건 피하세요. 규칙 2. 집안을 돌아다닐 때 벽에 난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통행인 없이 방들을 통해서 돌아다니지 마세요. 소상아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규칙 3. 당신에게 적박한 무기를 찾거나 훔치세요. 항상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세요. 규칙 4. 주민들이 저녁을 먹는 소리를 절대 듣지 마세요. 진지하게 충고하건대 그냥 어떻게든 귀를 막아낼 방법을 찾아내세요. 그들이 식사 중에는 당신을 찾진 않겠지만 소리는 어쩔 수 없이 날 텐데 글쎄요. 당신도 굳이 그걸 듣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규칙 5. 만약 졸음이 쏟아진다면 잠을 청하기 전에 안전한 장소로 확보하시고 절대 오랫동안 자지 마세요. 좋지 않은 장소에서 자게 된다면 당신은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규칙 6. 막다른 길에 봉착했을 경우 방을 가리키는 패널을 찾으세요. 그리고 방들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이동하세요. 왔던 벽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패널이 있는데 이전 참가자가 그런 패널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표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규칙 7. 시간을 잴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세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좀 해보세요. 주민들은 특정 방들에 매 시간마다 돌아오는데 만약 당신이 그들하고 마주친다면 글쎄요. 그들이 참가자들에게 친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규칙 8. 당신이 있는 방의 벽 맞은편에 주민이 있는 게 들린다면 소리내지 말고 얌전히 기다리세요. 더 이상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유롭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규칙 9. 항상 신속하게 움직이세요. 벽을 타고 돌아다니는 건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규칙 10. 되도록이면 자택의 중앙으로는 가지 마세요. 제 친구는 거기서 돌아오지 못했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절 믿으세요. 규칙 11. 벽이 인간의 살점으로 지어진 곳에 들어섰다면 당신은 무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할 겁니다. 어쩌다 보니 갖게 된 가위가 써먹힐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길 바래요. 그 방의 벽들은 배고픈 상태라는 걸 늘 명심하세요. 규칙 12. 집의 구조가 바뀌어도 겁먹지 마세요. 그냥 족같이 쫄지 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집이 미궁 저택이라고 불리는 이유고 애초에 존나 쉬울 거란 생각은 접었어야죠. 만약 당신이 소리라도 지른다면 주민들에게 들키고 말 겁니다. 규칙 14. 누락된 항목을 찾아보겠다고 애쓰지 마세요. 규칙 15. 무슨 일이 있어도 주민들한테 잡히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들은 당신이 집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놀이에 놀아나고 있음을 늘 기억하세요. 집에서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탈출뿐이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무사하게 집의 외벽에 도달해서 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겁니다. 뭐 이미 반병신이거나 아예 병신이 되어 있겠지만요. 두 번째 방법은 글쎄요. 당신은 이미 규칙 4를 어기지 않았나요? 세게 말해서 살아남는 법. 방독면을 직시고 하십시오. 공기 중에 있는 미세입자들은 꽃가루처럼 떠다니다가 당신의 코와 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잠시라도 야외에서 있던 후로 솜사탕 같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의 어판은 천천히 세포 하나하나까지 분해되며 녹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감이네요. 물살이 빠른 곳에서만 무르고 하십시오. 당신에게 정수장치가 있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절대 웅덩이나 호수에서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물이 시체들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굶어 죽기 직전인 무언가들이 물속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물 아래서 몇 달 동안 버틸 수 있으며 그저 누군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보인다면 멀리 떨어지십시오. 절반 정도는 멀쩡해 보이는 거주지가 있다면 이미 그곳에는 굶주린 그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만약 묵었다가도 되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마을로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멀쩡히 머물다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곳에 있는 그것들은 이미 잔뜩 굶주려 있으니까요. 새를 먹지 마십시오. 새로 출몰하는 이 새들이 뭔지는 저도 알지는 못하지만 이 새들은 탈의 냄새가 나고 이들의 고기는 당신의 목구멍에서 불탈 겁니다. 정식량이 필요하다면 통조림이나 바퀴벌레로 해결하십시오.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그 자리에 완전히 꼿꼿이 서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그것들은 당신을 지나쳐갈 것입니다. 심장이나 머리를 조준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들이 걸어다닌다면 다리를 노리십시오. 만약 그것들이 기어다닌다면 팔을 노리시고 그것들이 완전히 쓰러졌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저 당신이 그들보다 더 빨리 도망갈 수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빨간 흉터는 시간이 흐르면 낫습니다. 하얀 흉터는 48시간 내로 뼈가 보일 때까지 썩어 들어갈 겁니다. 상처가 난 부위를 절단하고 불로 지지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몇 주는 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노크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방이 벽으로 막힌 곳에서 숨어있을 때 노크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하십시오. 만약 그것을 들여보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은 절대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천사를 봤다고 긴장하지 마십시오. 빛을 내는 무언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저 기생충일 뿐이며 당신의 시신경에 기생할 겁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당신의 누나를 안에서부터 파먹을 겁니다. 총알 하나는 반드시 남겨놓으십시오.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가는 건 매우 용감하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국 지치고 말 겁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최악의 선택지라는 것을 끝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아채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행운을 빕니다.